예,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20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에스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21절을 보면 빅단과 테레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왕의 그 신하죠. 그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수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복수로 쓰인 사람들을 빼놓고 주요 인물들을 뽑으면 에스더, 모르드게, 네시의 빅단 테레스, 그 다음에 하만, 아수로 왕이 나오죠. 자, 이 등장 인물들이 지금 어우러서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엮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에스더는 왕후죠. 왕입니다. 그의 일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뒤에 가면 그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모르드게,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오빠가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내용을 압니다. 그 인물이 빅단과 테레스인데 그 사건을 알려줍니다. 에스더에게 알려주니까 에스더는 그 정보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이야기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정보를 누가 주었다는 것도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이 정보를 주었다 해서 그 일을 하는 역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모르드게는 그 궁의 관료이지만 그 에스더를 끔찍히 아껴요. 물론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늘 이렇게 에스더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살펴요. 이렇게 궁궐에서 에스더가 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리하지 않죠.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여기에 빅단과 테레스의 정보를 알고 그것도 에스더에게 알려준 그 일들을 모르드게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넷이 빅단과 테레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 왕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 했는데 그 원한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진 않죠. 원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들이 틀린 건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좀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9절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말은 뭐죠? 지금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잖아요. 뽑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뽑은 후에도 이 왕은 계속 그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왕후 외에도 그냥 여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단순히 여자들을 모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금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왕의 일 중에는 항상 여자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왕은 자기 본연의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불만을 살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 빅단과 테레스가 그에 아주 가까이 있는 내시들인데 그런 그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불만을 품은 일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실패는 이제 모르드게에서 정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알게 돼서 이들은 결국은 다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뒤로 가면 3장으로 가면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이죠. 하만. 여기 하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꿇어 절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위는 굉장히 높은 것이 왕 다음의 역할, 총리급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절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들을 밝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서려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지역적인 갈등이죠. 지역적인 갈등.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이 하만과의 관계가 지금 엮어지니까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대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학살을 지금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간의 갈등, 이게 지역은 조금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역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갈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권력의 갈등이잖아요. 권력.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 이것이 단순히 절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많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만의 부하도 되고 왕의 부하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자꾸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 어떤 정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무르익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권력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변해도 인간의 그 역할과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인간이 옛날에도 거짓말하던 사람 모습이 있다면 지금도 거짓말하고, 이런 정치의 권력 싸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럼 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여전하잖아요. 왜? 인간에게 모여진 그런 세계에서의 늘 힘과 알력, 이런 것은 같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정적인 안정 이런 것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또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여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 간의 갈등,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을 보면 영국의 지역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크게 네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밑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왼쪽 섬으로 가면 이제 그 노던 아일랜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개 전체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 근데 노던
어, 어, 빼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이게 그 웨일즈는 이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 중간에 있고 또 오래전에 이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이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이 스코틀랜드랑 이 잉글랜드는 굉장히 그 아주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같은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각 집에 좀 방명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 초대받아 가면 그 외국인 방명록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방명록인데 잉글랜드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가면 외국인 방명록에 이제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같은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감정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잘 됐다고 하는 그런 나라지만 여전히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뭐 예를 들은 것이지만 뭐 어느 나라에든 뭐 그런 것이 뭐 정도의 차이지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차별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갈등뿐 아니라 권력의 갈등도 여전하죠. 예, 권력. 공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정. 하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공정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정치 세계는 늘 하는 말이 사람이 바뀌면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는 논리는 여전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신하들도 지금 왕의 신하들도 하만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이 제일 높죠. 왕은 또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을 두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통솔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눈치를 보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니까 왕이 절대자냐? 절대자죠. 하지만 실제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그런 순종의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옛날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파견 나갑니다. 지방으로 파견 나가요. 왜냐면 공병되니까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부대에서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안에서는 이제 군인 교회를 가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일반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땐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쫄병 때니까 꼭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한테 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병 제가 2등병 때 1등병 때 이제 병장이 안 돼. 교회 못 가. 지금 바쁜데 어딜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대장한테 가서 소장님 저 교회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그러니까 병장이 허락을 안 해줘서 더 높은 소위 소대장한테 허락을 맡으면 괜찮겠지 하고 얘기했더니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갔다 왔죠. 교회 갔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병장한테 엄청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병장이 더 높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이 있어도 실제 연계된 것에 대해서 이게 더 가깝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느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 왕의 신하들이 그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서로 자기들이 강조해요. 그리고 알아서 꿇어요. 그것이 권력세계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 왕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여전히 처녀들을 다시 모으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힘 있는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항상 공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힘에 도전하면 이것은 한 개인만을 지금 복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까지 다 멸하겠다고 생각하는 이게 엄청난 것이잖아요. 사실 이 에스더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사건은 지금 초반이지만 지금 이 하만이 그 유대인들 전체를 학살하려고 계획하고 그 학살이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고 만드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 내용을 통해서 자기들 해방을 일어나게 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살되지 않게 된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내용이니까 이 사건이 보통 그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 사건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사건으로 해서 결론 민족적인 문제로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이,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제가 쓴 그 에스더 책에 보면 다 에스더를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로서 다 그냥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설교 때는 조금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세상은 정말로 권력과 힘의 세계, 그리고 뭐 공정을 얘기했지만 불공정이 지배하는 세대고, 지역과의 감정, 권력의 세계,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떨 때는 희생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무력해지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어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고독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고독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많이 교훈하고 다짐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